이 사연은 대한민국 육군 사단에서 근무하는 한 소장과 그의 운전병으로 배치된 하사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걸 압니다. 정진우 소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5년 전 남수단에서 잃어버린 그 시간을 제외하면 말이죠. 삶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가끔은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생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행운과 불행의 연속이니까요. 푸른 하늘이 군사기지 위로 펼쳐진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진우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의 훈련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죠.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자이자 최연소 장군이 된 그는 부하들 사이에서 철의 소장이라 불렸습니다. 엄격하지만 공정했고 카리스마가 넘쳤지만 가끔은 외로움이 묻어나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훈련 계획 모두 확인됐습니다. 참모장의 보고에 정진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책상 한쪽에 놓인 오래된 군번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과거에 잠기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진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향기일 수도 있죠. 정진우에게는 그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김수진의 것이었던. 오늘 새 운전병이 배치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정진우는 군번줄에서 시선을 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김수민 하사라고 했나? 네, 오전 9시에 도착 예정입니다. 정진우는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8시 45분.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군요. 그는 창가로 걸어가 훈련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병사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25년 전에 자신과 닮은 청년도 있을 겁니다. 꿈 많고 열정 가득한, 아직은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 청년들. 소장님, 노크 소리와 함께 부관이 들어왔습니다. 김수민 하사가 도착했습니다. 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게 해. 김수민 하사는 단정한 복장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등 뒤로 꼿꼿이 세운 어깨, 흔들림 없는 시선, 그리고 완벽한 경례. 모든 것이 규율에 맞았습니다. 하사 김수민 소장님께 배속 신고 올립니다. 그런데 정진우의 시선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죠. 눈앞의 젊은 여군은 그가 2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사람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입술 모양,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당한 눈빛까지. 소장님?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진우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급히 경례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생각이 있어서. 그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김수민 하사, 앞으로 내 운전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이력서를 보니 성실하고 모범적인 군인이라고 하더군. 기대하고 있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민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진우의 머릿속에는 수진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같은 톤, 같은 열정. 그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 위의 군번줄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소장님? 수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 그래. 괜찮네. 정진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늘부터 임무에 들어가게. 부관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줄 거야. 수민은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정진우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는 수민의 인사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나이 25세, 고향 청주, 그리고 어머니 이름 김수진. 이럴 수가.
정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25년 전 남수단에서 잃어버렸던 그 시간, 그 사랑이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진우는 자신의 숙소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수단 평화유지군 시절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죠. 그 중에서도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의무장교였던 수진은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그녀의 미소는 빛이 났습니다. 수진아. 정진우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아이니? 다음 날 정진우는 수민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훈련장을 돌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진우는 여러 번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혹시 당신의 어머니가 남수단에서 근무한 의무장교였나요? 아니면 당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있나요? 소장님, 수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네. 정진우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단지 하사가 누군가를 많이 닮아서. 누굴 말씀이십니까? 정진우는 길 옆에 단풍나무를 보았습니다.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저기 잠시 차를 세우게. 차가 멈추고 두 사람은 단풍나무 아래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붉은 잎이 몇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수민 하사, 실례지만 물어볼 게 있네. 하사의 어머니 이름이 김수진이 맞나? 수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아셨습니까? 정진우는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수민의 눈이 그것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김수진 의무장교의 군번줄이네. 25년 전 남수단에서. 수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은 혹시? 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김수진 의무장교와 함께 남수단에 파병된 장교였네. 그리고 그녀의 연인이었지.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온 만남의 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수민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정진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아마도 그럴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25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다시 찾은 인연. 제 어머니는 저를 낳고 돌아가셨습니다.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키워주셨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18살 때 저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군복과 사진, 그리고 이름만을 갖고서. 정진우는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의 딸의 손이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어. 그녀가 납치되었을 때 나는 특수부대에 자원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네. 그리고 너의 존재도 몰랐어. 수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소장님, 어머니는 항상 당신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당신을 찾기 위해 군인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단풍잎이 두 사람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25년 만의 재회를 축하하는 것처럼 말이죠. 김수민. 아니, 수민아. 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은 군대 안에서는 상관과 부하로 지내야겠죠. 하지만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를 찾았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붉은 단풍나무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정진우와 수미는 군대의 규율 속에서 조심스럽게 아버지와 딸로서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소장과 운전병이었지만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수미는 차를 운전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빛이 났어.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겨도 그녀만은 항상 빛나고 있었지. 의무장교였지만 총을 든 적도 있었어.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였지.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어.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정진우의 말 속에서 어머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납치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진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끔은 시간이 흘러도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수진의 실종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죠. 그날은 수진이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이었어. 그녀는 임신 사실을 내게 알렸지. 너무 행복했어. 하지만 그날 밤 반군들이 의료시설을 습격했고 수진이는 납치됐어. 정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고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나는 특수부대의 자원에서 그녀를 찾았어. 몇 주, 몇 달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 결국 나는 한국으로 귀국했고 그녀의 군번줄만을 간직한 채 살아왔지. 수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모두 알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그녀를 키워준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유품들만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을 추장님에게서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납치된 후에도 탈출하셨대요. 임신한 몸으로 마을까지 찾아오셨고 저를 낳으시고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낳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정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강인했는지,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선물, 바로 눈앞의 딸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수민아, 그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기에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건 수진이가 끝까지 싸웠다는 증거야. 그녀는 너를 위해, 우리의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거야.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퍼즐의 한 조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지에서 아켈이라는 이름으로 자랐어요. 마을 추장님이 제게 한국 이름이 있다고 알려주셨을 때 저는 그제야 제가 다른 곳에서 왔다는 걸 알았죠. 18살이 되었을 때 추장님은 어머니의 유품을 주셨어요. 군복, 사진, 그리고 한국 여권이요. 정진우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여권이 있었다고? 그럼 내 국적은? 네, 한국입니다. 어머니의 여권 덕분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고 친척을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어요.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했다가 군에 입대했죠. 왜 군인이 되기로 했니? 수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정진우의 기억 속 수진의 미소와 겹쳤습니다. 어머니의 군복을 보면서 자랐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있었고요. 정진우는 그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의 딸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군인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의 운전병으로 배치된 것이었죠. 그래서 운이 좋게도 우리는 만났구나. 정진우는 쓸쓸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우리를 이어준 게 틀림없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군대 내에서는 엄격한 상관과 부하로 지냈지만 차 안에서의 시간은 아버지와 딸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진우는 수진과의 추억을, 수미는 마을에서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25년의 시간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들은 하루하루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민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장님, 아니 아버지, 제가 남수단 파병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수단. 그에게는 아직도 악몽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수진을 잃은 곳, 그리고 이제는 딸마저 그곳에 보내야 한다니. 왜 하필 남수단이지? 다른 곳도 많은데. 저를 키워주신 추장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흔적을 더 찾고 싶습니다. 정진우는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면 어쩌지? 나는 또다시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수민의 눈빛에서 수진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 의지 앞에서 그는 이미 졌음을 알았습니다. 위험한 곳이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5년 전과 다릅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보호도 더 철저하고 저도 군인으로서 충분히 훈련받았습니다. 정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끔은 자식을 믿고 보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가 25년 만에 아버지가 되었지만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추천서를 써주고 가능한 한 안전한 지역에 배치되도록 할게. 수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밤 정진우는 자신의 숙소에서 김수진의 군번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수진과 대화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이 너무 너를 닮았어. 너의 의지, 너의 용기, 모두 물려받았어. 이번에는 내가 지켜줄게. 약속할게. 다음 날 정진우는 수민의 파병 추천서를 작성했습니다. 최대한 안전한 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수민의 파병이 승인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두 사람은 다시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붉게 물든 단풍나무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자연의 신호였죠. 조심해야 해, 수민아. 정진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절대 무리하지 마. 수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게는 돌아올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그 말에 정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의 유품이야.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인데 이제 내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수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 그리고 작은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항상 차고 다니던 거야. 행운의 팔찌라고 했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머니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수미는 팔찌를 손목에 차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단풍잎이 두 사람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김수진도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수미는 남수단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밟는 아프리카 대륙,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출생지이기도 한 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수민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지에서의 생활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수민은 의무병으로 배치되어 현지 주민들을 돕는 의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어머니처럼 말이죠. 그녀는 종종 어머니가 이곳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지 상상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서 25년의 시간을 넘어 어머니와 소통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파병 한 달째 되던 날, 수미는 휴가를 얻어 자신이 자란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옛 기억 속의 마을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박했지만 따뜻한 정이 넘쳤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반가워하며 달려왔습니다. 아켈이 돌아왔어요. 그들은 수민의 현지 이름을 외쳤습니다. 수민은 그들을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중앙으로 걸어가자 추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된 추장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아켈, 돌아왔구나. 추장님. 수미는 달려가 노인을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너도 보고 싶었다, 내 딸아. 추장은 수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잘 지냈니? 네, 그리고 제 아버지를 찾았어요. 추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냐? 어떻게? 수미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군인이 된 것, 정진우의 운전병으로 배치된 것, 그리고 그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게 된 것까지. 추장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항상 말했었지. 내 아버지는 훌륭한 군인이고 언젠가는 너희가 만날 거라고. 그녀의 믿음이 맞았구나. 수미는 마을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추장에게 어머니에 대해,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녀가 얼마나 아이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아이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길 당부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유해는 마을 근처에 안장되어 있단다. 추장이 말했습니다. 가보고 싶니?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돌로 만든 작은 비석이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김수진의 이름이 한글과 현지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어머니가 계신 곳인가요? 그래. 내 어머니는 이곳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단다. 수미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준 팔찌를 꺼내 비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찾았어요.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이제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가고 싶어요. 아버지와 함께요. 바람이 불어 수민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민은 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녀를 한국으로 모셔가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정진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수민아. 엄마를 집으로 데려오자. 세상에는 닫혀있던 문이 갑자기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진우 소장에게는 이 모든 일이 그러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까지 이렇게 외롭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딸이 있고 곧 수진의 유해도 한국으로 모셔올 예정이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 불가능한 것이죠.
정진우는 김수진의 유해를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국제유해 이송, 특히 군인의 유해를 모시는 일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더구나 25년이나 지난 일이었기에 자료를 찾고 증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죠. 소장님,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참모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무장교 김수진의 실종 기록은 있지만 사망 증명이나 유해 확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정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찾아. 수진이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이야. 그녀의 유해는 마땅히 현충원에 안장되어야 해. 참모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DNA 검사를 통한 신원 확인 절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수민 하사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이지. 수민이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고 있어. 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고 첫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좋아했던 계절이었죠. 수진아, 이제 너를 데려올 거야. 집으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 한편 남수단에서는 수민이 추장과 함께 김수진의 유해 이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슬퍼했지만 수민의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김수진은 한국의 군인이었고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는 조국의 땅이어야 했습니다. 아켈, 추장이 수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내가 맞아. 그녀는 이제 내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너의 나라에서 편히 쉬어야 해.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장님. 그리고 제가 여기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곳도 제 고향이니까요. 추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이곳은 언제나 내 집이란다. 그리고 내가 오면 항상 환영할 거야. 마을 사람들과 유엔군의 도움으로 김수진의 유해 발굴과 보존이 시작되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수진의 유품들이 몇 가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군복의 일부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방수 처리된 작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일기인가요? 그래. 추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여기에 많은 이야기를 적었어. 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수민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바랜 종이에 적힌 어머니의 글씨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진우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는 정말 기뻐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수민이라고 짓기로 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가족이 될 것이다. 수민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아버지와 어떤 사랑을 나누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기장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해 발굴과 DNA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자 마을에서는 작별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래와 춤으로 김수진의 영혼이 평화롭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했습니다. 수민은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정진우는 그 영상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마지막까지 사랑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이를 이 사람들이 키워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김수진의 유해가 한국으로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진우는 직접 인천공항으로 나가 맞이했습니다. 그는 군 의장대와 함께 정중하게 수진의 유해를 맞았습니다. 관 위에는 태극기가 덮여 있었고
군악대의 엄숙한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민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그저 아버지와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아버지. 고마워, 수민아. 내가 해냈구나. 그들은 서로를 꼭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위에 있던 군인들과 공항 관계자들도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숙연해졌습니다. 김수진의 유해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겨져 최종 검사와 안장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진우와 수민은 수진이 남긴 일기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진우가 나에게 프로포즈했다. 남수단의 별 아래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이 있을까? 정진우가 일기장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맞아. 그날 밤하늘은 정말 아름다웠어. 수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을 읽으니 마치 그분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항상 그런 능력이 있었어. 그녀의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들은 밤늦도록 일기장을 읽으며 수진의 생각, 그녀의 희망, 그리고 그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이가 태동했다. 이 작은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진우와 함께라면 이 아이는 분명 행복할 거야. 내일 한국으로 간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 그것이 수진이 남긴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납치되었고 그 후의 이야기는 일기장이 아닌 마을 사람들과 수민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요. 정진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너도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드디어 김수진의 유해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맑은 겨울날이었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햇살은 밝았지만 차가웠습니다. 마치 수진의 영혼이 맑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에는 군 수뇌부와 동료들, 그리고 정진우와 수민이 참석했습니다. 수민은 어머니의 군복을 본떠 만든 의장대 제복을 입고 관 옆에 섰습니다. 정진우는 장군 예복을 갖추고 엄숙하게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 의무장교 김수진 대위를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로 모십니다. 그녀는 임무 수행 중 적에게 납치되었으나 끝까지 군인의 명예를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의무장교로서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정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김수진 대위는 죽음의 순간에도 새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딸 김수민 하사는 지금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어 어머니의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5년 만에 그녀를 고국의 품으로 모십니다. 영원히 기억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수민은 꼿꼿이 서서 어머니의 관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만이 아닌 자부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영웅으로 기억되는 것을 보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정진우와 수민은 수진의 묘 앞에 남았습니다. 묘비에는 대한민국 육군 의무장교 김수진 대위, 조국과 생명을 위한 희생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와 함께 있게 되셨네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저, 우리 모두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진우는 군번줄을 꺼내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내가 돌아왔어. 그리고 우리 딸도 여기 있어.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바람이 불어 묘비 주위에 놓인 꽃들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수진이 그들의 말에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진우와 수미는 정기적으로 수진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함께, 때로는 각자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정진우 소장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힌 외로운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딸이 있는 아버지였고 수진의 희생을 기리며 그녀의 유산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도 변화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했고 때로는 수진과 수민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희생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임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예의 본질입니다. 수민도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뿌리를 찾아 방황하는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의무병으로서 동료들과 현지인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어머니의 의지를 이어갔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정진우와 수미는 나란히 서서 수진의 묘에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군인으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군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네요, 아버지. 수민이 말했습니다. 정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수민아. 비록 뒤늦게 찾은 가족이지만 우린 이제 함께야. 그들은 나란히 걸어 차로 향했습니다. 정진우는 더 이상 수민의 상관이 아닌 아버지로서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걸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그들을 비추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가끔은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진우와 수민에게는 25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를 찾았고 수진의 희생 덕분에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픈 이별이자 감동적인 재회였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이유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정진우 소장과 김수민 하사에게는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찾았고 김수진의 유해도 고국으로 모셔와 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수진의 안장식 이후 정진우와 수미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군대 내에서는 여전히 소장과 하사라는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아버지와 딸로 지내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현충원에 가실 건가요? 수민이 차를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매주 가고 있어. 너도 같이 갈래? 네, 같이 가고 싶어요.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더 읽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정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현충원에서 수진의 일기를 함께 읽곤 했습니다. 마치 수진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알겠다. 토요일 오전에 같이 가자. 차는 잠시 침묵 속에 달렸습니다. 그때 수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남수단으로 파병 신청을 했어요. 정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비록 수민이 안전하게 돌아왔고 수진의 유해도 무사히 모셔왔지만 남수단은 여전히 그에게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이제 겨우 찾은 딸을 또다시 그곳으로 보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 또 남수단이지? 다른 지역도 많은데. 수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약속했어요.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움을 주겠다고요. 어머니처럼 말이에요. 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수민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수진과 닮아 있는지도요. 어쩌면 이것이 수진의 유산을 진정으로 이어가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길게 가야 하는 거지? 6달 정도요. 의료 지원단으로요. 정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매일 연락하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알려줘야 해. 그리고요? 내가 한번 방문할게. 중간에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수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남수단에 오신다고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어머니에게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수민은 감동했지만 운전 중이었기에 눈물을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몇 주 후 수민은 다시 남수단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의료지원단의 일원으로 그녀가 자란 마을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였습니다. 정진우는 공항까지 배웅했고 이번에는 덜 두려워하며 딸을 보냈습니다. 조심해, 수민아. 그리고 기억해. 내 어머니의 딸로서 자랑스럽게 임무를 수행하렴.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꼭 건강하게 돌아올게요.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아버지와 딸로서의 이별이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없었고 오히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남수단에 도착한 수미는 곧바로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유엔 의료지원단의 일원으로 마을과 주변 지역을 돌며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녀가 자란 마을에서는 특별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우리의 아켈이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켈, 내가 의사가 되어 돌아올 줄 알았어. 추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의사는 아니지만 어머니처럼 의무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서요. 추장은 감격에 젖어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를 본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수민은 마을에 작은 의료소를 설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기본적인 처치와 예방접종을 제공했고 심각한 경우에는 유엔 기지의 의사들에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점차 주변 마을로 확대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매일 저녁 수미는 아버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하루의 일과와 만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정진우는 그 이메일을 기다리며 딸의 안전과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은 12명의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퍼지는 걸 보니 어머니도 이런 기쁨을 느끼셨을까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는 여기서 어머니의 흔적을 더 많이 찾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그녀를 기억하고 있답니다. 정진우는 그런 메일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딸은 자신과 수진의 가장 좋은 부분을 모두 물려받은 것 같았습니다. 용기, 결단력, 그리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까지. 파병 3개월째 되던 날 정진우는 약속대로 남수단을 방문했습니다. 군 시찰단의 일원으로 공식 방문이었지만 실제로는 딸을 보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유엔 기지에 도착했을 때 수미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미는 공식적인 자리였지만 참지 못하고 달려가 안겼습니다. 정진우도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 지냈니, 수민아?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그들은 공식 일정을 마친 후 수민이 활동하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25년 전 정진우가 수진을 찾아 헤맸던 그 땅을 이제는 딸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추장과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추장은 정진우를 보자 깊은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바로 김수진의 남편이군요. 그리고 우리 아켈의 아버지. 정진우도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딸을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죠. 김수진은 우리 마을을 구했고 그녀의 딸 아켈은 다시 우리를 돕고 있으니까요. 정진우는 수민이 설치한 작은 의료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간단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김수진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김수진 의료소라는 이름이 한글과 현지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수민이 설명했습니다. 이곳이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가는 장소가 되길 바랐거든요. 정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들은 마을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정진우는 수민의 일상을 지켜보며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진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는 또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수진의 마지막 나날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김수진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내 아이는 아버지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죠. 정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수진은 끝까지 그를 믿었고 그들의 아이가 언젠가 그를 찾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정진우와 수미는 수진의 옛 무덤이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작은 돌비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머니는 평화를 찾으셨을 거예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으셨고요. 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항상 말했어. 우리는 언젠가 함께할 거야 라고. 그녀의 말이 맞았어. 비록 그녀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만났잖아. 그들은 작은 기도를 올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진우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수미는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버지, 곧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3달만 더 있으면 파병이 끝나요. 알았다.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수민아. 정진우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해. 내 어머니도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수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정진우가 떠난 후 수민은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의료소를 확장하고 인근 마을까지 순회 진료를 나갔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활동은 유엔 관계자들의 눈에도 띄었고 그들은 수민에게 더 큰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김수민 하사, 당신의 활동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유엔 의료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영구적인 의료센터를 설립할 계획인데 당신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수민은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수민의 파병 기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위한 작별의식을 열었습니다.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축제 속에서 추장은 수민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의 수호부적이야. 너의 어머니도 하나 가지고 있었지. 이것이 너를 지켜주길 바란다. 수민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추장님. 이곳은 제 두 번째 고향이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수민은 정진우와 함께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수진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남수단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갔어요.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 마을에서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이어갈 거예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정진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없는 동안 이렇게 멋진 아이로 성장했어. 이제 우리는 내가 남긴 유산을 함께 이어갈 거야. 바람이 불어 현충원의 나뭇잎들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수진이 그들의 말에 응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진우와 수민은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군인으로서, 때로는 아버지와 딸로서 말이죠. 아버지, 저는 의무장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해요. 어느 날 수민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의무장교가 되고 싶어요. 정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너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도 도울게. 그렇게 그들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25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수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녀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그들을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정진우와 수민은 다시 그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그 장소였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그들은 조용히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남수단의 의료센터를 김수진 의료센터로 명명하고 한국의 의료진과 함께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정진우는 눈을 빛냈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야. 나도 참여할게. 우리 함께 수진이의 뜻을 이어가자.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처와 이별의 아픔을 넘어 이제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희생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겼고 그것은 바로 서로였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김수민 하사가 의무장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진우 소장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민의 전화를 받았고 딸의 기쁨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합격했어요. 이제 저도 의무장교가 됩니다. 정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수민아. 내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전화기 너머로 수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잠시 그 감격의 순간을 나눴습니다. 수진이 남긴 길을 이제 딸이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운명은 때로 이렇게 완벽한 원을 그리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러 가고 싶어요. 물론이지. 내가 오후 6시에 데리러 갈게.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이었지만 날씨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수진의 묘 앞에 선 수민은
의무장교 임관 통지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처럼 의무장교가 됩니다.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해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어머니의 딸로서 최선을 다할게요. 정진우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이 너무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남긴 사랑과 용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어. 바람이 불어 주위의 나뭇잎들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수진이 그들의 말에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정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민아, 이건 내 어머니의 계급장이야. 내가 모든 유품을 잘 보관해 두었지. 이제 내가 가질 차례야.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되었지만 정성껏 관리된 의무장교 계급장이 있었습니다. 수민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계급장을 달고 어머니의 이름을 빛내겠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충원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상처가 아물어가는 소리는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한 법입니다. 수민의 의무장교 임관식 날이 밝았습니다. 정진우는 완벽한 예복 차림으로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딸이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았습니다. 수민은 의무장교 시험에 합격한 후 철저한 훈련을 거쳤고 이제 드디어 임관의 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김수민 하사, 전진. 수민은 긴장된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정진우는 그 모습에서 수진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같은 눈빛, 같은 결의의 참 표정.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임관식을 마치고 이제 김수민 중위가 된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진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축하한다, 김수민 중위. 그는 공식적으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버지의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민도 공식적인 격려를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버지, 저 해냈어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수민의 동기들과 교관들도 초대되었습니다. 정진우는 딸의 성공을 축하하는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수민 중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그녀의 어머니 김수진 대위의 뜻을 이어가는 훌륭한 의무장교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잔을 들어 축하했습니다. 수민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였고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흘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처음 배치받을 곳이 결정됐어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디지? DMZ 인근 사단 의무대입니다. 초임 의무장교로는 꽤 도전적인 곳이라고 하더군요. 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쉽지 않은 자리야. 하지만 내라면 잘 해낼 거라 믿는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게 용기를 주셨으니까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걸었습니다. 가끔은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는 이해와 믿음,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민아,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 알지? 네, 아버지. 수진이도 분명 그럴 거야.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까. 수민은 아버지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별빛 아래
그들은 함께 걸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수민이 DMZ 인근 사단 의무대에 부임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초임 의무장교로서 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용기와 아버지의 지혜를 떠올리며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부대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무장교로서 최선을 다했고 동시에 남수단에서 시작한 의료 지원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관리했습니다. 정진우와 수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현충원을 찾거나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소식을 나눴습니다. 정진우에게 이 시간들은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의료지원단 팀장으로 남수단에 단기 파견될 것 같아요. 어느 주말 수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진우는 이제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이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얼마나 열정적인지 알았습니다. 얼마나 가 있을 예정이지? 2달 정도요. 김수진 의료센터 개소식이 있거든요. 아버지도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가고 싶어. 일정을 조정해 볼게. 수진의 이름을 딴 의료센터는 수민과 정진우가 함께 계획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의료진과 협력하여 남수단에 영구적인 의료시설을 건립하기로 했고 그 중심에는 김수진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개소식 날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깃발과 꽃으로 장식된 새 건물 앞에는 김수진 의료센터라는 이름이 한글과 현지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진우와 수미는 나란히 서서 테이프 커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 의무장교였던 김수진 대위의 이름을 딴 의료센터를 개소합니다. 수민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어머니는 이곳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마을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이 센터가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가며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정진우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김수진 대위의 남편이자 김수민 중위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 마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진이가 남긴 사랑과 희생이 이제 이 센터를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이 센터가 한국과 남수단의 우정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테이프가 잘리고 센터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했습니다. 정진우와 수미는 손을 맞잡고 그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센터 내부에는 김수진의 사진과 그녀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은 그녀의 용기와 희생에 감동받았고 많은 이들이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정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이 떠난 지 25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개소식 이후 정진우와 수미는 수진의 옛 무덤이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김수진 대위가 딸 김수민을 낳고 영웅으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해냈어요. 수민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정진우는 그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드디어 내가 꿈꾸던 일을 이루었어. 내가 없는 이 시간들이 때로는 너무 길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느껴져. 우리 딸이 내 뜻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 두 사람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진의 손길 같았습니다. 정진우와 수미는 그 순간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슬픔과 이별의 아픔을 넘어 그들은 이제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정진우와 수미는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진우는 수민이 의무장교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고, 수민은 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정진우는 수민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수민아, 내가 생각한 게 있어. 내 어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는 거야. 군인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수진이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알리는 거지. 수미는 그 생각에 눈을 빛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함께 김수진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진우는 수진과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그녀의 실종 후의 고통을 썼고, 수미는 어머니의 유품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와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 부분은 어떨까요? 수민이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김수진 대위의 희생은 단순히 한 군인의 죽음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의 씨앗이었다. 그녀가 남긴 딸 김수민은 25년 후 아버지 정진우를 만나 가족의 연을 이었고, 어머니의 뜻을 이어 의무장교가 되었다. 그들은 김수진의 이름으로 남수단에 의료센터를 세워 그녀의 정신을 기렸다. 정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완벽해, 수민아. 정확히 그런 이야기야. 책이 출판되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김수진 대위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고, 많은 젊은 의무장교들이 그녀의 정신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정진우와 수미는 여러 군부대와 학교를 방문해 강연을 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정진우는 한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희생은 우리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수민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직접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유산은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제가 의무장교가 된 것도, 남수단에서 봉사하는 것도 모두 어머니의 사랑과 용기 덕분입니다. 때로는 상처와 이별이 새로운 만남과 치유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김수진의 정신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정진우와 수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녀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살아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했던 순간에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고, 가장 어두웠던 밤이 지나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정진우 소장과 김수민 중위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책 25년의 기다림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군 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소장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날 참모장이 정진우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김수진 대위의 명예훈장 추서에 관한 건입니다. 정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이 지나서야 수진의 희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즉시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민아,
좋은 소식이 있어. 어머니가 명예훈장을 받게 되셨어. 전화기 너머로 수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인가요, 아버지? 드디어 어머니의 희생이. 그래, 이제 모두가 어머니의 용기를 알게 될 거야. 명예훈장 추서식은 국군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정진우와 수민은 나란히 서서 수진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김수진 대위의 희생과 용기를 기리는 연설을 했고 모든 참석자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그 말을 경청했습니다. 김수진 대위는 조국을 위해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녀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군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남수단의 김수진 의료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그 뜻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민은 어머니의 명예훈장을 받아들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이제 모두가 어머니의 희생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진정한 영웅이에요. 행사 후 정진우와 수민은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수진의 묘 앞에 명예훈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묘비를 비추며 따스한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진아, 너의 용기와 희생이 드디어 모두에게 인정받았어. 정진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25년 전에 남긴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었어. 수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딸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며 살아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현충원의 나뭇잎들을 흩날렸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그들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몇 주 후 수민은 남수단 의료센터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단기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정진우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출발 전에 함께 식사하고 싶어요. 물론이지. 내가 좋아하는 한식당에서 만날까? 주말, 그들은 오랫동안 즐겨 찾던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테이블에는 수민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정진우가 좋아하는 갈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맛있게 식사를 하며 수민의 파견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의료센터의 새 장비 설치를 감독하고 현지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할 거예요. 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계획이구나. 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니? 네,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매달 1,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고 특히 산모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정진우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그의 딸은 어머니의 유산을 훌륭하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상상해봐. 그녀의 이름으로 세워진 센터가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으니. 수민도 잔을 들어 아버지의 잔과 부딪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저희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한강변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초여름의 저녁 공기는 상쾌했고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흘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남수단에 있는 동안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 프로젝트인데? 김수진 장학 프로그램이에요. 현지 청소년들 중 의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정진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야. 수진이의 정신을 이어가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거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남긴 사랑이 국경을 넘어 계속 이어지길 바라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고
그들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정진우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민아, 내가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수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 제가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듯 아버지도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바람이 불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수진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진우는 수민을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의 능력을 믿었고 그녀가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조심해, 수민아. 그리고 자주 연락하렴.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한 달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수진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죠. 수민이 남수단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수진 의료센터는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아켈, 돌아왔구나. 이제는 더욱 노쇠해진 추장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네, 추장님. 또 뵙게 되어 기쁩니다. 수민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추장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의 정신이 이 센터를 통해 살아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매일 그녀를 기억하고 있단다. 수민은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마을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센터 내부로 들어가 새 장비 설치 작업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기부받은 최신 의료 장비들이 도착해 있었고 그녀는 현지 의료진들에게 사용법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이 한창일 때 한 노인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켈, 이건 내 어머니의 것이었다. 내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게 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수민은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신한 김수진이 마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건 수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곳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이다. 그녀는 항상 내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지. 그리고 너에게도 아버지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했단다. 수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임신했을 때의 어머니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진에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진은 아버지에게도 큰 선물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수민은 정진우에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전화가 왔습니다. 수민아. 정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사진. 수진이가. 네,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마을 사람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대요. 전화기 너머로 정진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어. 그녀의 미소에서 그걸 느낄 수 있어. 네, 아버지.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를 믿었던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고. 그들은 전화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진 한 장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어떻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지에 대해 말이죠. 그 사진은 수진의 또 다른 선물이었습니다. 수민의 남수단 체류 기간 동안 김수진 장학 프로그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 번째로 5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었고 그들은 다음 학기부터 한국의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 전체에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켈,
내가 우리 마을에 가져온 변화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추장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희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겠니? 수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어머니의 사랑 덕분이에요, 추장님.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한 달의 시간이 빠르게 흘렀고 수미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위한 작별의식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노래와 춤으로 수민의 안전한 귀국을 기원했습니다. 아켈, 너는 언제나 이 마을의 딸이다. 추장이 그녀의 이마에 축복의 표시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수미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언제나 이 마을을 제 고향으로 생각할게요. 그리고 자주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수미는 정진우와 함께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수진의 묘 앞에 새로 찾은 사진을 놓았습니다. 그 사진에는 임신한 수진의 미소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있어. 정진우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거야. 그들은 내 정신을 이어갈 거고. 수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딸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머니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저희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묘지의 나뭇잎들을 흩날렸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수진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들 곁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정진우와 수미는 김수진 장학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수진의 이름은 이제 희생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의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상실감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수민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통해 계속되고 있어요. 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민아. 수진이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겼어. 그리고 그 선물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녀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살아 있었습니다. 정진우와 수미는 이제 그 사랑을 세상과 나누며 수진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아무리 빨리 흐른다 해도 우리가 간직한 기억만큼은 지워버리지 못합니다. 정진우 소장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진과의 첫 만남이 선명했습니다. 남수단의 뜨거운 햇살 아래 의무대에서 처음 마주친 그녀의 미소, 눈부신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나던 그 웃음이 이제는 딸의 얼굴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정진우는 이제 예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5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분명 수민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소장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관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예편식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달 15일입니다. 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준비해두게. 부관이 나가고 난 후 정진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의 사진과 함께 최근에 찾은 임신 중이던 수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에 담긴 사랑과 희망이 그것이었습니다. 정진우는 전화기를 집어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수민은 대위로 승진해 군 의료진의 핵심 인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나야. 시간 있니?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예편식 날짜가 정해졌어. 다음 달 15일이야. 너도 참석할 수 있겠지? 물론이죠. 꼭 가야죠. 벌써 아버지 예편식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네요. 정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저녁에 시간 되면 같이 식사할까? 이야기할 게 있어. 네, 좋아요. 6시에 만날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초여름의 강바람이 상쾌했고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이야기가 있으세요? 수민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정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편 후에 대한 계획이야. 내가 생각한 게 있어. 어떤 계획인데요? 김수진 재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해. 지금까지는 우리 둘이 틈틈이 관리했지만 이제 내가 전담할 수 있을 것 같아. 남수단 의료센터 확장과 장학생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 수민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제가 군내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계속하고 아버지께서 재단을 이끌어 주시면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정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진이의 전기를 좀 더 자세히 쓰고 싶어. 우리가 함께 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잖아. 이번에는 수진이의 삶을 더 깊이 다루는 전기를 준비해 보려고. 멋진 계획이네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진우의 눈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수진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음 달에 남수단에 또 가게 될 것 같아요. 의료센터 확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요. 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편 후에 나도 같이 가면 어떨까? 우리 함께 가서 센터를 둘러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도 논의하자.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넘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수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 그것이 그들의 공통된 사명이었습니다. 예편식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군 관계자들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진우 소장의 35년 군 생활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연설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두 여자, 김수진과 김수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군 생활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정체성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인생의 가장 큰 사랑을 만났고 또한 가장 큰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김수진 대위의 희생은 제게 평생의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군의 숭고한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정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 저는 기적처럼 딸 김수민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지금 군의 훌륭한 의무장교로 성장하며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우리 군의 정신이 세대를 이어 계승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숙연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수미는 첫 줄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또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정진우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35년의 기억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그는 미련 없이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책상 위에 수진의 사진과 군번줄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수진아.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빈 책상만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한 장의 드라마가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 정진우와 수미는 함께 남수단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의 정진우는 어색하면서도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확장된 김수진 의료센터를 방문했고 많은 현지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여기 보세요. 새로운 산부인과 병동이에요. 수민이 자랑스럽게 새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출산센터가 이제 제대로 운영됩니다. 정진우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생명을 내려놓은 이 땅에서 이제 그녀의 이름으로 새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순환인지요. 정말 훌륭하구나, 수민아. 내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그들은 센터 내부를 둘러보며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현지 의료진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마을 추장은 이제 거동이 불편해졌지만 여전히 강한 눈빛으로 정진우와 수민을 맞이했습니다. 정진우 장군, 이제 군인을 그만두었다고 들었소. 추장이 말했습니다. 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김수진 재단을 통해 이곳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추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김수진의 영혼이 이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요. 그날 저녁 정진우와 수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전통의식에 참여했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은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이 땅은 수진의 마지막 순간들이 담긴 곳이자 수민이 태어난 곳이었고 이제는 정진우의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불빛 아래에서 수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진우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매우 행복하다. 비록 늦게 찾은 행복이지만 이것은 내게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야. 수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 그리고 어머니의 뜻을 함께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별들이 그들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수진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들 곁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정진우는 김수진 재단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진의 전기를 쓰기 위해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 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수진은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했어요. 자신의 안전보다 그들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한 동료 의무장교가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웃음이 아름다웠어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죠. 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정진우는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는 수진의 삶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수진에 대한 그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수미는 군 의무대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종종 현충원을 방문해 수진에게 근황을 알리고 때로는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느 가을날 수민이 물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완성되었어. 다만 아직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어. 특히 수진이가 납치된 후의 시간들. 그 부분은 우리가 남수단에서 더 많은 정보를 모아야 할 것 같아.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다음 파견 때 더 조사해 볼게요.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을 거예요. 정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수민아. 우리 함께 수진이의 이야기를 완성하자.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정진우와 수민의 삶은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들은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수민은 군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중령으로 승진했고 정진우는 김수진 재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정진우는 수민에게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곧 결혼할 것 같아요. 정진우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누구랑? 의무대에서 같이 근무하는 장교예요. 아버지도 몇 번 만나셨잖아요. 이준호 소령. 아, 그 친구구나.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축하한다, 수민아. 감사해요, 아버지. 준호 씨가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감동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을 현충원 근처에서 하고 싶어 해요. 어머니도 함께 하실 수 있게요. 정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수진이도 정말 기뻐할 거야. 수민의 결혼식 날 정진우는 딸을 현충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결혼식 전 그들은 수진의 묘 앞에서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민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결혼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걸 이제 저도 느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저에게 이어졌고 이제 저도 그 사랑을 나눌 사람을 만났어요. 어머니도 지켜봐 주실 거죠? 정진우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이 정말 아름다워졌지? 내가 지금 여기 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지만 나는 알아. 내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바람이 불어 수민의 베일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수진이 딸에게 축복의 키스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아름답게 치러졌습니다. 수민과 준호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고 정진우는 자랑스러운 아버지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문득 수진과 함께했다면 얼마나 더 행복했을지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수진은 항상 그들과 함께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그들의 삶에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생이란 참 신비로운 여정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때로는 가장 큰 슬픔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정진우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25년 전 수진을 잃고 끝없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딸 수민을 만나 새로운 빛을 찾았고 이제는 딸의 결혼으로 가족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민과 준호의 결혼식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 정진우는 김수진 의료센터의 1주년 기념식을 위해 남수단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수민과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의료지원단으로 단기 파견되어 센터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때는 남수단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졌는데 이제는 그곳이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수민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삶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게요. 제가 처음 아버지의 운전병으로 배치됐을 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준호가 음료수를 들고 와서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장인어른, 이번에 센터에서 새로 시작하는 소아과 프로그램이 정말 기대됩니다. 한국에서 오는 의료진들도 모두 열정적이고요. 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수진이도 정말 좋아했을 거라 생각해. 그들은 비행기에 올라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비행 중에도 그들은 센터의 운영 계획과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수진 의료센터는 이제 남수단 지역의 중요한 의료시설로 자리 잡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남수단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센터 1주년 기념식은 마을 전체의 축제로 준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김수진의 이름을 딴 이 센터는 이제 마을의 자랑이자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정진우, 수민, 그리고 수민의 남편까지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령의 추장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말했습니다. 김수진의 정신이 이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것을 보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정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추장님, 저희를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센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념식에서 수민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5,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았고 100명이 넘는 신생아가 센터에서 태어났으며 20명의 현지 의료인이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희생 덕분입니다. 수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가며 이 센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기념식 후 정진우는 수진의 옛 무덤이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고 많은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수진아, 보고 있니?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생명이 구해지고 있어. 우리 딸도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내가 꿈꾸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진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내 기념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수민과 준호의 결혼식 사진이었고 그들은 수진의 영정 앞에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어, 수진아. 내가 남긴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과 준호가 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수민은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준호도 공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왔어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어머니의 첫 손주가 곧 태어날 거예요. 정진우는 놀라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민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고 준호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니? 너 임신했다고? 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석 달 되었어요. 어머니의 첫 번째 기일에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정진우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생명은 계속되고 수진의 혈통은 이어져 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아닐까요? 수진아, 들었지? 우리가 곧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대. 정진우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손주가 곧 이 세상에 태어날 거야. 바람이 불어 세 사람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수진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깊은 평화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남수단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정진우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김수진 재단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고 그는 수진의 정기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한 준비로 들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장난감을 많이 사실 필요 없어요. 수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래도 미리 준비해야지. 내 첫 손주인데. 정진우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고 종종 현충원을 찾아 수진에게 근황을 알렸습니다. 수민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정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임신한 수진의 사진을 본 이후 그는 종종 그때의 수진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수민은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수진의 일기를 읽으며 어머니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낳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느 날 수민이 물었습니다. 정진우는 수진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수진이는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썼어. 이 아이는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야. 비록 이 위험한 상황에서 태어나겠지만 이 아이는 반드시 행복할 거야. 내가 지켜주지 못하더라도 진우가 찾아낼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모두 함께 할 거야. 수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셨군요. 그래,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었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간직하고 사랑을 믿었지. 그날 밤 수민은 자신의 태중의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기, 너의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너는 그분의 이름을 물려받게 될 거야. 내가 여자아이라면 수진이라고 부를 거고 남자아이라면 수진이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수호라고 부를 거야. 너는 위대한 할머니의 유산을 이어받은 아이가 될 거야.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수민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정진우는 즉시 달려갔고 준호와 함께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두 남자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장인어른. 준호가 정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민이는 강한 사람이니까요. 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민이는 어머니를 닮아 정말 강한 아이야.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두 남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곧 그들은 수민의 병실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작은 생명을 만났습니다. 수민은 지쳐 보였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 오빠, 우리 딸이에요. 수민이 작은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이름은 수진이라고 지었어요. 김수진. 정진우는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감은 눈, 그리고 조그만 손가락. 그의 가슴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아, 어서 와. 그는 손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할머니가 정말 널 보고 싶어 했을 거야. 작은 수진이는 마치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한 것처럼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정진우는 이 아이를 통해 자신의 수진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였지만 이름과 핏줄을 통해 수진의 정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후 정진우는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수진의 묘 앞에 손녀의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손녀 봤니? 내 이름을 물려받은 아이야. 이렇게 생명은 계속되고 너의 정신은 이어지고 있어. 내가 남긴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 바람이 불어 현충원의 나무들을 흔들었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새들은 노래했습니다. 정진우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수진이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자라났고 정진우는 손녀에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수진 의료센터는 더욱 확장되어 남수단 전역에 여러 지부를 두게 되었고 수민과 준호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김수진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의료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정진우와 수민 가족은 함께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곳은 정진우와 수민이 처음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장소였고 이제는 그들에게 특별한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또 해주세요. 5살이 된 작은 수진이가 조르듯 말했습니다. 정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들어볼까? 할머니는 아주 용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단다.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있어. 수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배웠고 이제는 그것을 딸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진의 유산이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찍으며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석양에 물든 단풍나무 아래 세 세대가 함께 모여 있는 모습. 그것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가족의 초상화 같았습니다. 정진우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붉은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수진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와 함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수진아, 고마워.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남긴 사랑으로 우리는 모두 행복해. 바람이 불어 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수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리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할게.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슬픔과 이별을 넘어 재회와 치유의 이야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로.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수진 의무장교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언젠가는 빛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진우 소장이 25년의 상실과 고통 끝에 딸 수민을 만났듯이 우리의 삶에도 기적 같은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의 유대와 사랑의 힘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 베푸는 사랑과 희생이 먼 미래에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인생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진우와 수민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들처럼 아름다운 재회와 치유의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수진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